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수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수책방을 운영하고 있고, 소수책방 고민상담소를 하고 있는 김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은 먹방이 없습니다. 오늘은 먹방이 없고요. 오늘은 물먹방 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 고민 상담소를 잘 때 듣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잠이 잘 온다고. 그래서, 역시 제 유튜브는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 약간 BGM으로 틀어놓으면 딱 잠자기 좋은 그런 유튜브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저도 가끔 잠이 안 올 때 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맨날 A4 용지를다가 쓰고 좀 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아까워가지고 오늘은 제가 쓰는 노트를 가져왔고요. 여기다가 이제 고민을 써가지고 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한번 고민 어떤 건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인과의 사랑이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애인과의 사랑이 연애가 앞으로의 둘 사이 미래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안 맞는 점도 있고 걱정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는 당신. 얘에다가 얘 뒷모습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애인과의 사랑이 연애가 앞으로의 둘 사이 미래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시네요. 둘 사이의 미래. 어렵고 복잡. 안 맞는 점도 있고, 네.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시고, 안 맞는 점도 있다고 하시고, 걱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는 당신. 이게 사실 너무 사랑하는 당신의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사람들은, 뭐랄까, 너무 이뤄질 법한, 이뤄지지 않은 미래에, 지금을 포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동시에 불보듯 뻔한 연애를 또 애초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애초에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만두는 것도 좀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연애 상담은 뭐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어렵고 복잡하고 한다고 하는데 둘 사이의 미래가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둘 사이의 미래라고 하니까 당연히 둘과 함께 그려지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 미래라고 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미래가 불확실하면 그러면 애인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혹은 나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 사람의 미래만 확실해도 저는 심지어 뭐 두 사람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저는
사랑하는 그 감정만 살아있다면 저는 만나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사랑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머리로 한 게 아닐 텐데 왜 끝날 때는 머리로 하는지, 물론 감정이 없어서 머리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머리를 이성을 해서 재게 되는지 좀 슬픈 일이라고는 합니다. 물론 뭐 감정이 좀 사그라들어서 그래서 음, 이성이 들어오는 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시고 두 번째는 안 맞는 점도 좀 있다고 하시는데, 근데 안 맞는 점은 이분 지금 애인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생길 거라는 건 아시죠? 네. 안 맞는 점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 안 맞는 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의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서로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맞는 점이 있으면 물론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온전히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연락 같은 겁니다. 연락이 잘 안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막 2, 3일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약간 어떤 기본적인 선은 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대방을 그래도 애초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상대라면 그래도 좀 존중을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다려 달라라던가 혹은 뭐 그런 뭐 이제 그만 만나자라던가 그냥 뭔가 존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다리게 하는 것에 있어서의 존중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꺼이 기다리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도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이제 정말 기다린다라는 건 그 사람을 기다린다,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린다는 건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점 같은 경우에는 뭐 헤어지는 어떤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저는 웬만한 대부분의 것은 극복할 수 있다. 사랑의 힘으로.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사랑에 있어서는 좀 매우 긍정적인 편이에요. 사랑은, 근데 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 때문에 포용성이 극대화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되게 엄격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성 간에 뭐 술을 먹든 혹은 둘이서 뭘 약속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얘기를 먼저 해주지 않는 거에 있어서는 좀 뭔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면. 근데 이제 저는 이야기라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들기도 하고요. 어렵고 복잡해도 너무 사랑하는 당신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너무 사랑하시면 놓치지 말고 어렵고 복잡한 것도 어느 한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실타래의 끝이 있거든요. 그것만 잘 풀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실을 풀려고 하면 거꾸로 풀어야지 다르게 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복기를 하시고 왜 어려운 마음이 드는 걸까? 그 어렵고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걸까? 그 전에 있었던 생각으로 조금씩 돌아가다 보면은 실타래의 그게 조금 느슨해지면서 복잡성도 좀 단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더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너를 좋아하니까 지금 만난다.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상황, 어떤 금전적 상황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좋아한다고만 한다면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가는 게 전부다. 저는 그래서 저는 좋아하면 뭐 외모, 학력, 뭐 지적 능력 혹은 뭐 포용력, 그 사람의 가치관, 뭐 정치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그 사람의 정말 안 좋은 습관, 뭐 그런 모든 부분들을 사실은 저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콩깍지가 엄청 센 편입니다. 음, 왜냐면 모르겠어요. 천성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사연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 생각이 없대요. 나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셔야 하나 고민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 생각이 없대요. 나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꼬셔야 하나 고민이에요. 결혼 생각이 없는 이유는요, 솔직히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아니야. 세 가지, 좀 더 세분화하면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이거는, 뭐랄까. 첫 번째는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겁니다. 결혼을 한다는 건 한 사람을 책임지는 거니까요. 그 책임지기 위한 나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결혼까지 가게 되는 사람들의 어떤 수입을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제가 예전에 이제 신문지 뉴스에서 봤었는데 그 결혼한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보다 한 3천 정도 더 높대요. 이거는 이제 정확한지 제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훨씬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입이 높은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으로 이 정도 수입은 있어야 뭔가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동안 아이를 갖는 동안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그때 경력이 단절되는 나의 와이프를 위해서 내가 혼자 벌어야 되는 그 시점이 또 있고요. 당연히 와이프분도 뭐 다시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복귀하지 못한다는 가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외벌이로 가야 되는데 그럼 외벌이를 함에 있어서도 외벌이를 할 때에도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다분히 결혼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한한 이야기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의 생각 때문에 첫 번째로는 상황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 좋은 거죠. 지금 뭐 자유롭게 언제든 누구의 눈치도 없이 예를 들면 자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취를 시작한 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한 5년 차에서 한 8년 차까지는 혼자 사는 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는 더 좀 다르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십시오. 5년에서 한 8년 정도 지날 때까지는 혼자 사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의 그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뭐 빨개 벗고 막 집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되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뭐 남자친구 있든 여자친구 있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묘하게 좀 불편한 감이 있겠죠. 그리고 나만 그런가? 저는 뭐 그럴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뭐랄까 그리고 뭐 씻지 않고 자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무엇을 청소하지 않는 자유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막 나자빠져 있고 싶을 땐 그냥 나자빠져 있는 거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많은 자유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진짜 이거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는 고민장님께서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좀 더,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내가 이 사람이랑은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과 결혼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라 하지 않더라도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서로 동시에 결혼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 베스트긴 하지만, 보통은 이게 짝사랑일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이랑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내가 아닐 확률이 높고, 동시에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아닐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각이 없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숨겨진 의미는 저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보자면, 거꾸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고민자님이, 그 사람, 물론 이제 그 고민자님이 고민 이제 해주신 그 선생님께서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있겠죠. 근데 그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혹은 내가 결혼 상대라고 적합하지 않은 상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안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지금의 이 행복, 개인적인 행복, 완전한 개인이었을 때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반대로 당연히 뭐 잔소리라던가 책임을 지지 않고 싶어서, 이것도 있겠죠. 세 번째는 어떤 금전적인 상황, 경제적 상황, 혹은 그 외적인 상황들입니다. 이거는 내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외적인 상황에 결부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선은 결혼을 하는 부분들에서 스스로 솔직히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내가 나 스스로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나는 상대에게 어떤 사람으로 신뢰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게 될까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믿음을 줄 수 있다. 무한한 믿음을 줄 수 있고, 무한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 무한한 어떤 지지와 성원을 줄 수 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랄까, 같이 살게 되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의 어떤 생활적인 주도권은 당연히, 이것도 다분히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연히 여성분들 쪽이 좀 더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면 더 뭐랄까, 더 꼼꼼하시고 섬세하시니까, 그리고 또 더 잘 아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알고 잘 하시기 때문에 남자한테 잔소리를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게 만약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또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조율할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건 근데 너무 디테일적이고 좀 부가적인 요소라, 좀 더 근원적인 요소로 가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을 뛰어넘는 세 가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4월이었나? 3월의 질문지 중에 내가 상대가 결혼할 만한 상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서 나눴던, 범주화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보여주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랑 사귀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동안에 내가 어떤 바닥이었을 때, 뭐 감정적 바닥일 수도 있고 경제적 바닥일 수도 있고 뭐 관계성에서 좀 더 흔들거리는 그런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바닥에서 긍정성을 보여주셨는지, 낙관성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바닥을 가까워 오면요, 사람은 되게 염세적이 될 수도 있고요, 비관적이 될 수도 있고, 좀 짜증이 나거나 잘 안 되니까 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웃으면서 그거를 긍정할 수 있는가? 긍정했었는가를 한번 첫 번째로 되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전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인분께서 만났던 모든 여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 고민자님께서 어떤 희생을 만약에 하셨다면, 물론 사랑하면 희생을 좀 하게 되고 어떤 뭔가 양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사랑 중에 가장 많은 희생을 한 적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부분 내어주는 것을, 이 사람은 여기까지 내어줄 수 있구나라고 했을 때 사람이 좀 뭔가 감동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는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호구 보는 거는 진짜 개쓰레기니까 그냥 컷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희생을 했을 때, 이 사람의 희생을 보고 엄청난 감동을 하고 이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희생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희생한 부분 말고 할 법하지 않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이 무엇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해주셨는지,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랑하게 되면요, 그래도 좀 사랑하게 보면 자기 맘대로 막 하는 게 조금 뭐랄까 쑥스럽기도 하고 좀 쪽팔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 맘대로 막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세밀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술을 먹어도 제가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한테 미안합니다. 눈치가 보여요. 근데 그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 두세 번 여자친구 없는 데서 술을 먹으면, 근데 그 두세 번 정도 많이 했다 이러면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게 되잖아요.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신경 쓸 만한 일은 최대한 하지 않아야겠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거를 알아봐 주면 좋겠죠. 내가 지금 세 번째를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그거였는데, 뭔가 내가 무엇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포기한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할 때 그 사람이 좋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우리 결혼을 해야 되니까 나 사업하는 거 포기할게 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래도 너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전적으로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응원해 주는 사람이 또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는 보여주시면 그래도 조금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금전적인 거나 말로는 설득이 안 돼요. 물론 금전이 엄청 크면 내가 너 뭐 해줄게, 뭐 예를 들면 10억 줄게, 20억 줄게 이러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 사람이 만약에 금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금전에 되게 중점적인 두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런 금전으로서의 결혼은 저는 그 금전과 결혼한 거라고 생각하지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전적인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는 또 뭐랄까, 약간의 위계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위계가 안 생기려고 노력하면 좋겠지만, 이게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약간은 미안한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러면 좀 미안하고요.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제가 돈이 많은 상대를 만나게 되면 좀 미안할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해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인간적 도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어렵고 고되고 또 신성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나한테 쓴다는 거는 정말 소중한 것을 나한테 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잘 꼬셔가지고 결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생각하게 되네. 생각보다, 같이 질문지를 한 3, 4개월 연속으로 하시면 그 남성분이 이 고민자님의 생각을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혼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질문지를 하신 커플 중에 결혼한 커플이 지금 한 3커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질문지를 꾸준히 하신 분들 중에, 그리고 질문지가 정말 결혼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꼭 오셔서 질문지 한번 해보세요. 결혼하고 싶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를 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랑이 소진된 것 같아요. 오늘은 사랑이 많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진되지 않으셨어요. 소진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100% 알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랑이라고 하셨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사랑의 크기는 무한입니다. 무한.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의 크기는 저는 무한대라고 생각해요. 한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랑은 완전 무한이기 때문에 소진됐다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뭔가로 덮어놓으신 것 같아요. 뭔가 억제하고 있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벚꽃을 보면 벚꽃을 좋아하고요. 귀여운 거 보면 귀여운 걸 보고 좋아합니다.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고양이만 봐도 중간에 길을 멈추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루에도 수십 번 사랑하고요. 그리고 수십 번 이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은 소진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어떤 그 무언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 그 공백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언제 연락을 했고 그 다음 연락 그 사이에 있었던 공백들은 저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그리움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무한한 응원 그리고 조금은 걱정 이런 것들로 채우거든요. 근데 그 무언가라는 거는 사실은 그 공백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만나면 좋고 하지만 그 사람이 없는 시간에 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때 그때 좀 소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진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날 때 그 사람이 소진된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동시에 사랑이라는 건 범주가 워낙 넓잖아요. 무생물에 대한 사랑도 있죠. 뭐 돌에 대한 사랑도 있고, 전 돌팔이니까. 돌에 대한 사랑도 있고, 나무에 대한 사랑, 자연물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리고 인간이 만든 예술에 대한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공산품이나 기성품에 대한 사랑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끼는 옷에 대한 사랑이라던가 아니면 펜이라던가 이런 종이, 노트 이런 것도 기성품이긴 하지만 내가 쓰고 나서부터는 왠지 모르게 나의 것이고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쓴다라는 거는 일부분 사랑한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쓴다.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쓴다.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랑하네. 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분명히 사랑하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사랑이 소진된 것 같은 느낌도 일부 공감은 갑니다. 왜냐면 저는 사랑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물론 자연에 대한 사랑도 큽니다. 어떤 분은 난 인간보다 동물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인간의 동물 있잖아요. 강아지나 고양, 강아지, 특히 강아지인데 강아지를 보면 일부 슬픈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종속되어 있는 것을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강아지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강아지들의 원천적인 습성들을 분명히 뛰어놀고 밖에서 막 계속 막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좀 그 부분이 야생성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가끔 강아지를 보면은 슬프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인이라는 그 강아지 주인이라는 것도 좀 저한테는 어색하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명의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냥 돌봐주는 어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이 소진된 것 같다는 거는 아마 뭐 몇 가지 있겠지만 요즘에 누군가를 좋아할 만한 여력이 없다. 뭔가 심리적 여유가 없다. 혹은 그런 좋아할 만한 마음이 샘솟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근데 소진된 거는 그만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소진됐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많이 사랑한 거를 사랑으로 치기 때문에 지금의 사랑은 사랑으로 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게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많이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지만 적게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자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소진된 거는 소진됐다고 표현하신 게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진된 거는요 무조건 찹니다. 무조건 차올라요. 소진됐다. 내가 기력이 소진됐다. 라고 하면은 기력은 내일이면 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차오르는 때가 있으실 거고 지금은 좀 심리적 혹은 어떤 상황적 여유가 없으셔서 사랑을 할 만한 여유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억지로 사랑하시는 것보다 그냥 흘려보내시면 또 어느 순간에 사랑이 또 어떤 갑자기 또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책방인데 요즘에 저번 주에 모임이 좀 많다 보니까 책방인데 이게 모임을 위한 책방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죄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게 과연 맞는 방향성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과 달리 좀 더 컨텐츠적인 무엇을 더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책방에 관련된 거의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책방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뭔가 먹고 사는 게 또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먹방을 했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먹방으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